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눈부신 경제 성장, K-팝,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그런데 그 화려한 성공 뒤에 깊은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대한민국의 이 두 얼굴, 성공과 위기라는 역설을 깊이 들여다보고 어쩌면 그 해답을 우리 고대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역설적인 상황부터 시작해서 그 대안이 될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선진국의 역설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가 기적이라고 불렀던 압축 성장이 남긴 그늘에 대한 이야기죠. 네,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성공을 이뤘습니다. 세계 최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죠. 하지만 그 성공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압도적인 1위, 심지어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내상을 입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냥 막연한 통계가 아닙니다. 2023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어떤 비극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아픈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정신적으로는 더 고통스러워지는 걸까요? 물질적인 발전이 인간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달려온 걸까요? 이건 비단 한국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자,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용근 교수님의 분석인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전엔 좋은 물건, 넓은 집을 소유하는 게 중요했죠. 바로 하드웨어 시대. 그 다음엔 시간을 아끼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프트웨어 시대를 거쳐왔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는 바로 삶의 의미와 질을 묻는 휴먼웨어 시대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모든 가치의 중심이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새로운 철학을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역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경전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천부경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경전이죠. 김유희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천부경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세상은 아주 명확합니다. 서로 싸우고 차별하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그 알맹이는 과연 뭘까요? 이 사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인중천지일이라는 사상입니다. 사람이 하늘과 땅의 한가운데서 그 중심이 된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건 인간을 우주의 부속품이 아니라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동학에서 말하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 인내천 사상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죠. 인간을 이토록 존중하는 철학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껏 따라온 서구의 자본주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경쟁으로 물질을 쌓고 그 과정에서 때론 사람을 그저 자원으로만 봤잖아요. 하지만 천부경은 협력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고 사람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봅니다. 바로 이 철학의 부재가 물질은 풍요로운데 정신은 피폐해지는 지금의 역설을 낳은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이렇게 깊고 위대한 철학 그냥 책 속에만 두면 너무 아깝겠죠.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를 푸는데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정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멕시코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관광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죠. 근데 한국은 고작 2.7%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직 이 분야를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는 거고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능성이 바로 K치유 관광입니다.
그냥 경치 보고 맛있는 것 먹는 여행이 아니에요. 숲에서 나를 돌아보고 명상으로 마음을 챙기고 우리 전통 방식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거죠. 이건 그냥 새로운 관광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 고유의 사람을 살리는 문화 DNA를 미래 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경쟁에 지친 우리 자신을 먼저 치유하는 산업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바로 세계 속에서 한국이 맡아야 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선진국을 빠르게 뒤쫓는 패스트 팔로워였죠. 하지만 이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한계에 부딪힌 전 세계에 우리 스스로의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길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쩌면 세상의 다음을 이끌 위대한 패러다임은 가장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가장 오래된 지혜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바로 우리 안에 그 답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